실화극장.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식당에서 겪은 일인데요. 처음에는 정말 기분 나쁜 일이었지만 결말을 듣고 나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외모나 옷차림으로 사람을 판단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주인공 할아버지도 바로 그런 일을 겪으셨는데 그 뒤에 일어난 반전이 정말 통쾌하답니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식당은 평소에 유명 연예인들과 재벌가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으로 유명했죠. 라벨비라는 이름의 이 프랑스 레스토랑은 미슐랭 가이드에도 소개된 곳으로 한 끼 식사비가 20만 원을 훌쩍 넘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가격이 워낙 비싸서 일반인들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곳이기도 했습니다. 식당 내부는 화려한 샹들리에와 고급스러운 테이블 세팅으로 꾸며져 있었고 직원들도 모두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어느 화요일 오후 이 시경 한 할아버지께서 이 식당 앞에 서 계셨습니다. 올해 74세이신 김철수 할아버지였는데요. 평상시에 입으시던 소박한 회색 점퍼에 낡은 운동화, 그리고 20년도 넘은 낡은 가죽 가방을 메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죠. 할아버지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셨어요.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식당 내부가 왠지 부담스러워 보였거든요. 사실 이날은 돌아가신 할머니의 기일이었어요. 정확히 1년 전 이맘때 사랑하는 아내를 하늘나라로 보내드린 날이었죠. 두 분이 결혼 5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고급 레스토랑에 가기로 약속했었는데 할머니께서 그 직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던 거예요. 할머니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던 분이었어요. 6.25 전쟁통의 어려운 시절을 보내며 자라셨고 결혼 후에도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항상 절약하며 지내셨죠. 여보, 우리가 언제 한번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해 볼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마다 할머니는 그런 곳은 우리 같은 사람이 갈 곳이 아니야 라며 손사래를 치셨어요. 하지만 금혼식을 앞두고 할아버지가 간곡히 부탁했을 때 할머니가 처음으로 그래 한 번쯤은 가봐도 좋겠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보, 우리 약속했잖아. 내가 혼자라도 가볼게. 할아버지는 이렇게 중얼거리시며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셨어요. 젊은 시절 할머니와 함께 찍은 결혼 사진이었죠. 그 사진 속 할머니는 수줍게 웃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뿌듯한 표정으로 할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어요. 오늘만큼은 당신과 함께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을까?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용기를 내서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셨습니다. 식당 입구에는 웰컴 투 라 벨바이라는 우아한 간판이 걸려 있었고 문을 열자 은은한 클래식 음악과 함께 고급스러운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할아버지를 맞이한 건 따뜻한 환영이 아니라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웨이터가 할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 웨이터의 이름은 최민호였는데 명문대를 졸업하고 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한 지 2년째 되는 직원이었어요. 평소에도 손님들의 외모와 차림새를 보고 서비스의 수준을 달리하는 습관이 있었죠. 죄송한데요. 여기는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예약하고 오셨나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명백히 거부감이 섞여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낡은 옷차림과 소박한 모습을 보고 이분이 이런 고급 식당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한 거였죠. 할아버지께서 정중하게 대답하셨어요. 예약은 안 했는데. 혹시 자리가 있으면.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이런 고급 장소에 와본 적이 없어서 긴장되기도 했고 웨이터의 차가운 태도에 위축되기도 했거든요. 죄송해요. 오늘은 예약이 가득 차서요. 그리고
웨이터는 할아버지의 옷차림을 다시 한번 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여기는 드레스 코드가 있어서요. 좀 더 격식을 차려입고 오셔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식당 안을 보니 빈 테이블이 여러 개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2시라 손님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웨이터는 할아버지의 소박한 차림새를 보고 이분이 비싼 음식값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단정 지은 거였죠. 또한 다른 부유한 손님들이 불쾌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당황하셨지만 예의 바르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저녁 때는 어떨까요? 정장을 입고 와도 될까요? 할아버지는 진심으로 이곳에서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으셨거든요. 비록 혼자였지만 할머니가 좋아하셨을 만한 멋진 곳에서 식사를 하며 추억을 되새기고 싶으셨어요. 이때 매니저로 보이는 30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수진이었고 이 레스토랑에서 5년째 일하고 있는 베테랑 직원이었어요. 하지만 그녀 역시 고객을 외모로 판단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그녀도 할아버지를 쳐다보더니 웃음을 억지로 참으며 말했어요. 어르신 죄송하지만 저희는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추천인이 있으셔야 하고 보증금도 상당히 큽니다. 아무래도 어르신께는 좀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매니저의 말투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속뜻은 명백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 올 곳이 아니다라는 뜻이었죠. 사실 이 식당은 회원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할아버지를 내보내려고 거짓말을 한 거였죠. 평소에도 옷차림이 화려하지 않거나 나이가 많은 손님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근처 테이블에 앉아 있던 40대 부부가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런 분이 왜 여기에?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요즘은 아무나 다 들어오려고 하네.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아나 봐. 남편이 비아냥거리며 대답했어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곳은 품격이 있어야 하는 건데. 아내는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이런 말들이 할아버지의 귀에 들렸어요. 비록 작은 목소리였지만 조용한 식당 안에서는 충분히 들릴 수 있었거든요. 할아버지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끼셨어요. 마치 가슴에 돌덩이가 얹힌 것 같았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화를 내거나 언성을 높이지 않으셨어요. 평생을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며 살아오신 분이셨거든요.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기르셨고 어떤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이며 식당을 나왔어요. 그 순간 바깥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죠. 가을 바람이 할아버지의 하얀 머리카락을 살랑거렸고 마음속에는 깊은 아쉬움과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할아버지는 근처 작은 공원으로 걸어가셨어요. 그곳에는 오래된 나무들이 서 있었고 낡은 벤치 하나가 놓여 있었죠. 할아버지는 그 벤치에 앉아서 한동안 생각에 잠기셨어요. 주머니에서 다시 할머니 사진을 꺼내보며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무시를 당하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젊었을 때는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었는데 나이가 들고 외모가 초라해지니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현실이 서글펐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금세 마음을 추스르셨어요. 평생 굳건하게 살아오신 분답게 이런 어려움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으셨죠. 그래도 나는 당당하게 살아왔어. 부끄럽게 살지 않았잖아. 할아버지는 자신에게 이렇게 다짐하시며 다시 일어서셨어요. 사실 김철수 할아버지는 평범한 분이 아니셨어요. 그분의 인생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죠.
할아버지는 1950년 20살의 나이에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어요. 당시 부산에서 피난살이를 하던 중 조국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자원 입대하셨던 거예요. 전쟁 중에 여러 번 생사의 고비를 넘기셨고 전우들을 구하려다 다리에 큰 부상을 입기도 하셨어요. 그 때문에 지금도 비 오는 날이면 다리가 아프시곤 했죠. 전쟁이 끝난 후 할아버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셨어요. 손에 쥔 게 고작 전역금 몇 푼이 전부였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막노동을 시작하셨어요.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벽돌을 쌓고 땅을 파는 일을 하셨죠.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등이 굽어도 묵묵히 일하셨어요. 5년 동안 악착같이 돈을 모으신 할아버지는 1960년에 작은 건설 회사를 차리셨어요. 직원은 할아버지 혼자뿐이었고 사무실이라고 해봐야 조그만 컨테이너 박스 하나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꿈이 있으셨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리나라를 다시 건설하는 데 기여하고 싶으셨거든요. 처음에는 작은 주택 수리나 소규모 공사만 맡아서 하셨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어떤 일이든 정성껏 하셨어요. 다른 업체들이 대충 넘어가는 부분도 꼼꼼히 챙기셨고 약속한 납기일은 반드시 지키셨죠. 그러다 보니 점점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김철수 씨에게 맡기면 믿을 수 있다는 평판이 퍼져나갔죠.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의 회사도 덩달아 성장하기 시작했죠. 아파트 건설, 도로공사, 심지어는 공장 건설까지 맡게 되었어요. 40년 넘게 성실히 일하시면서 회사를 키우셨고 최대 5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일하는 큰 회사로 발전시키셨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정말 대단했던 것은 돈을 많이 번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쓰셨는지였어요. 할아버지는 자신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평생에 걸쳐 해오셨거든요. 매달 정기적으로 고아원 3곳과 양로원 2곳에 후원금을 보내셨어요. 한 달에 보내시는 금액만도 2천만 원이 넘었죠. 또한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도 운영하셨어요. 지금까지 할아버지의 장학금을 받고 공부한 학생들이 300명이 넘어요. 그 중에는 의사가 된 사람도 있고 변호사가 된 사람도 있고 선생님이 된 사람도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할아버지가 이런 일들을 자랑하거나 알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신문이나 방송에서 인터뷰 요청이 와도 정중히 거절하셨고 상도 받기 싫어하셨어요.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자랑하면 그게 무슨 선행이냐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할아버지는 직원들도 가족처럼 여기셨어요. 직원들의 결혼식에는 꼭 참석하셨고 아이가 아프면 병원비도 지원해 주셨어요. 명절 때마다 모든 직원들에게 넉넉한 상여금을 주셨고 회사 운동회나 야유회도 정기적으로 열어주셨죠. 그래서 할아버지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모두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고마워했어요. 1990년대에는 할아버지의 회사가 업계에서 인정받는 대기업으로 성장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본인은 여전히 검소하게 사셨어요. 비싼 외제차 대신 소나타를 타셨고 명품 옷 대신 백화점에서 파는 평범한 옷을 입으셨어요. 집도 30평대 아파트에서 계속 사셨죠. 2014년 할아버지가 64세가 되었을 때 회사를 큰아들에게 물려주셨어요. 이제 젊은 세대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에요. 은퇴 후에는 더욱 소박하게 사셨어요. 비싼 옷이나 명품에는 더욱 관심이 없으셨고 할머니와 함께 소소한 행복을 찾으며 지내셨죠.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시고 할머니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시고 가끔 손자 손녀들과 놀아주시는 것이 할아버지의 일상이었어요. 할머니는 여보 이제 우리가 정말 행복하네라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오랜 고생 끝에 찾은 평화로운 노후였죠.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간도 오래 가지 못했어요. 작년 할머니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할아버지와 함께 아침을 드시고 손자 손녀들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이미 때가 늦었죠. 그런 할아버지였기에 어제 식당에서 겪은 일이 더욱 마음 아프셨던 거예요. 평생을 정직하게 살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아오셨는데 외모만 보고 무시당하는 현실이 서글프셨던 거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래도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젊은 사람들이 아직 세상을 잘 모르는 거겠지라고 생각하셨거든요. 다음 날 할아버지는 다시 그 식당을 찾아가셨어요. 이번에는 옷장 깊숙이 모셔두었던 정장을 꺼내서 깔끔하게 차려입고 오셨죠. 그 정장은 10년 전 회사 은퇴식 때 입었던 것으로 비록 유명 브랜드는 아니었지만 품격 있고 단정해 보였어요. 구두도 깨끗이 닦아서 신으셨고 머리도 미용실에서 깔끔하게 다듬고 오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화려하거나 비싸 보이지는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소박하게 사신 분이라 어떤 옷을 입어도 검소해 보이셨거든요. 어제와 같은 웨이터인 최민호가 할아버지를 보더니 또다시 난색을 표했어요. 어제 일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어르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민호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이었어요. 그때였어요. 식당 안쪽 사무실에서 한 중년 남성이 급하게 뛰어나왔어요. 그 사람은 바로 이 식당의 실제 사장인 박민수였어요. 그는 마침 사무실에서 창문을 통해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 뛰어나온 거였죠.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김 회장님. 박민수 사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거든요. 설마 이곳에서 은인을 만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사장은 허겁지겁 할아버지께 달려가서 90도로 깊이 인사를 했어요. 주변 손님들과 직원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어떻게 이런 곳까지 정말 영광입니다. 박민수 사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격이 담겨 있었어요. 웨이터 최민호와 매니저 박수진, 그리고 주변 손님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봤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초라해 보인다며 무시했던 그 할아버지에게 이 고급 레스토랑의 사장이 이렇게 깍듯이 인사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알고 보니 박민수 사장도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였어요. 그의 이야기는 이랬어요. 박민수는 1995년 25살의 나이에 고향인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집안이 어려워서 대학을 포기하고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학력도 없고 기술도 없어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죠. 그러던 중 김철수 할아버지의 건설회사에서 막내 사무직으로 채용되었어요. 할아버지는 면접에서 박민수의 절실함과 성실함을 보고 뽑아주셨던 거죠. 학력보다는 사람됨이 중요하다고 늘 말씀하시던 할아버지였거든요. 박민수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회사에서 가장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했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선배들이 시키는 일은 뭐든지 열심히 했어요. 할아버지는 그런 박민수를 예뻐하셨어요. 민수야, 지금은 힘들어도 꾸준히 하다 보면 기회가 올 거야. 할아버지는 자주 박민수를 격려해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박민수가 일을 배울 수 있도록 여러 부서를 돌아가며 경험을 쌓게 해주셨죠. 5년 후 박민수는 회사의 중간 관리직까지 올라갔어요. 하지만 그때 개인적인 꿈이 생겼어요. 요리를 좋아했던 박민수는 언젠가 자신만의 레스토랑을 운영해보고 싶었거든요. 고민 끝에 할아버지께 사표를 내러 갔어요.
회장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겨서. 박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할아버지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젊을 때 꿈을 쫓아보는 것도 좋지 하지만 준비는 제대로 하고 시작해야 해. 그리고 할아버지는 뜻밖의 제안을 하셨어요. 요리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으면 프랑스에 가서 배워봐. 내가 도와줄게. 할아버지는 박민수를 프랑스 요리 학교에 보내주셨어요. 학비는 물론이고 생활비까지 모두 지원해 주셨죠. 나중에 성공하면 갚으면 되지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에요. 박민수는 프랑스에서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요.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실습도 하고 정통 프랑스 요리 기법도 배웠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작은 비스트로부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초기 자금도 빌려주셨고 사업이 어려울 때마다 조언도 해주셨어요. 10년의 시간이 흘러 박민수는 지금의 라 벨비 레스토랑을 오픈할 수 있었어요. 미슐랭 가이드에도 소개되는 성공한 레스토랑 사장이 된 거죠. 물론 할아버지께 빌린 돈은 이미 오래전에 다 갚았어요. 하지만 은혜는 평생 잊을 수 없었죠. 회장님, 제가 젊었을 때 회장님 회사에서 일했던 박민수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박민수 사장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물론 기억하고 있어. 그때 열심히 일하던 청년이 이렇게 훌륭한 사업가가 되었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박민수 사장은 감동해서 눈물까지 글썽였어요. 회장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 직원들이 실례를 범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박민수 사장은 어제 일에 대해 들었어요. 다른 직원이 어제 이상한 할아버지가 와서 소동이 있었다고 보고했거든요. 하지만 설마 그 할아버지가 은인인 김철수 회장님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때 어제 할아버지를 내쫓았던 웨이터 최민호와 매니저 박수진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거죠. 박민수 사장이 어제 일어난 일을 자세히 듣고 나서는 정말 화가 났어요. 목소리를 높이며 직원들을 꾸짖었어요. 어떻게 손님을, 그것도 이런 분을 외모만 보고 판단할 수 있어?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서비스야? 내가 평소에 뭐라고 했어? 모든 손님을 똑같이 정중하게 대하라고 했잖아. 웨이터 최민호는 변명을 해보려 했지만 할 말이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몰라 뵙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조용히 손을 드시며 말씀하셨어요. 괜찮다. 젊은 친구들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다만 앞으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거라.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이 말을 듣고 웨이터는 정말로 부끄러워했어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깨달은 거죠. 할아버지의 너그러운 마음에 더욱 미안해졌어요. 박민수 사장은 할아버지를 최고의 VIP 테이블로 안내했고 최고급 코스 요리를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정중히 거절하셨어요. 고맙지만 나는 간단한 것으로 충분해. 그리고 할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리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어제가 우리 할머니 기일이거든. 할머니와 함께 오려던 곳이었는데. 박민수 사장의 상황을 이해하고 조용한 구석에 2인 테이블을 준비해 드렸어요. 창가에 있는 그 테이블은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곳이었죠. 할아버지는 2사람분의 식사를 주문하시고 빈 의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식사를 하셨어요. 여보, 우리 결국 왔네. 늦었지만 당신도 이 음식 좋아하셨을 텐데. 할아버지는 빈 의자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셨어요.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어제까지 무시했던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애틋한 사연을 가지고 계셨다니. 많은 손님들이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 할아버지에게 박민수 사장이 말했어요. 회장님, 계산은 저희가 그리고 앞으로 언제든지 오세요. 회장님을 위한 자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내가 손님으로 왔으니까 정당하게 계산해야지. 그래야 서로 편하잖아. 그리고 특별 대우는 받고 싶지 않아. 다른 손님들과 똑같이 대해줘. 할아버지께서 식당을 나가시기 전에 웨이터 최민호에게 다가가셨어요.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젊은 친구, 화내지 않으니까 마음 편하게 해. 다만 기억해둬. 사람은 외모나 옷으로 판단할 수 없어. 나도 젊었을 때 그런 실수를 했었거든. 중요한 건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야.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너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구나. 앞으로도 화이팅! 웨이터 최민호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다짐이 담겨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나가신 후 식당은 한동안 조용했어요. 모든 직원들과 손님들이 방금 일어난 일을 곱씹어보고 있었거든요. 이 일이 있은 후 라 벨비 레스토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박민수 사장은 모든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오늘 일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모든 손님을 차별하지 않고 정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외모나 옷차림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직원들이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고 특히 노인분들께 더욱 정중하고 따뜻하게 대하게 되었죠. 웨이터 최민호는 이 일을 계기로 완전히 변했어요. 어떤 손님이든 진심으로 환대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 레스토랑의 최고 웨이터가 되었어요. 그리고 한 달 후 할아버지는 다시 그 식당을 찾으셨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손자, 손녀들과 함께였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와 약속했던 곳에 너희들과 함께 와보고 싶어서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누구나 저마다의 사연과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둘째, 진정한 품격은 화려한 옷이나 명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처럼 소박한 차림이어도 따뜻한 마음과 넓은 품을 가진 분이 진정으로 품격 있는 분이죠. 셋째,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시당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인정받아야 하죠. 우리의 어르신들은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실수를 했을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배우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웨이터 최민호처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김철수 할아버지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 품위를 잃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을 자랑스러워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